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오랜만에 하이파이 오디오에 가장 합리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피커는 빼고 스피커 외에 앰프와 소스기기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이파이 오디오란 뭐냐?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오디오를 한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어폰, 헤드폰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많죠. 일체형 블루투스 스피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그런 블루투스 오디오로도 얼마든지 음악은 감상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디오라는 분야와 음악 감상이라는 분야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행용 자동차를 구하는데 여행이 즐거우면 됐지 자동차가 뭐가 좋을 필요가 있냐, 이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행도 즐기지만 자동차라는 취미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고성능도 따지는 거죠.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음악만 즐긴다라고 해서 하이파이 오디오가 되는 게 아니고 음질의 질감, 그리고 음질의 깊이, 이런 부분까지도 즐길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이파이 오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하이파이 오디오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로 들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음악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오디오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고급스러운 오디오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제가 생각을 바꾼 부분이 그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블루투스 방식의 음질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한 중급 유저까지는 음질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오디오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블루투스 음질이 나와줘야 제 개인적으로 그걸 좋은 음질이라고 인정을 하고 음악 감상이 가능하겠는가,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감을 익히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소한 이런 정도 되면 추천할 만하다 라고 생각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면서 블루투스 방식을 추가하려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법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에요. 국산 제품이거든요. 디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슬래시 3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3만 9천 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상위 기종 슬래시 6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슬래시 6나 3나 비교를 해보면은 6가 한결 더 소리가 좀 깨끗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슬래시 3 정도만 해도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 방식에 비해서는 한결 소리가 깨끗해요. 오히려 이 제품보다 더 고가의 블루투스 오디오보다 이 13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제품 연결했을 때의 음질이 한결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컨대 이런 제품들이 아닌 제품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누프라임 제품들이 있습니다. 누프라임이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하나는 블루투스 디지털 출력을 하는 제품,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오디오 디지털 출력을 하는 제품, 다른 하나는 또 하나는 DAC가 내장되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저렴한 제품이 여기도 10만 원대 제품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출력을 하는 블루투스 어댑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또 칭찬을 했었던 네임 오디오의 LX 커넥트 DAC라는 제품이 있죠. 일단 이런 제품들하고 다른 점이라면은 일단은 입출력 단자가 풍부하죠. 입출력 단자가 풍부하고 내부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라든 이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리의 선명도만 따진다면요, 요 디오 슬래시 제품들이 오히려 얘보다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감이라든지
소리의 질감, 소리의 전체적인 그 대역 밸런스, 중립적인 느낌, 그리고 깊이감, 이런 느낌은 이제 얘가 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단자가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프리앰프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헤드폰 앰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슬래시 6라는 제품이 20만 원대입니다. 20만 원 한 중반 정도 합니다. 근데 얘가 또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부피나 뭐 기능이나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제품이 50만 원대면 이 제품도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션 제품 말고도 오디오 업계 내에서 이제 캠브리지 오디오의 뭐 덱매직 DAC 제품이라든지 그 제품도 DAC 겸 블루투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또 홍보를 했었던 제품 중에 이어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트라도토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상당히 고급 제품이에요. 그 제품이 얘보다 가격이 한 2배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당연히 그 제품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그 제품 추천을 해야 되느냐? 가성비라는 부분을 절대로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300만 원 내외에서 입문을 한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소스기기 추천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과연. 일단은 음질을 최종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스기기는 희생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제품 이용하거나 이런 제품 이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100만 원 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채널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칭찬을 하고 있는 제품이 이런 제품이죠. 누프라임의 WR2. 이 제품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들어도 거의 유선 방식하고 음질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오디오도 돼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편인 거죠. 원래 가격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카드 가격으로는 뭐 한 80만 원, 이제 현금 가격으로는 70만 원 후반대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입문자 여러분들께는 7, 80만 원대 제품도 싸지가 않다 이거예요. 싸지가 않다. 그래서 소스 기기를 5, 60만 원 미만으로 해결을 하되 블루투스 방식은 음질이 떨어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매칭. 그게 뭐냐? 오늘 그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하이파이 오디오 입문 매칭 맞추는 법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로 오디오를 꾸미는데 구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스피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너무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 선택하지 마세요. 일단 스피커는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앰프를 대체로 올인원 앰프를 선택을 하죠. 올인원 앰프. 오늘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올인원 앰프와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하는 방식의 앰프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입문용 올인원 앰프가 있다고 칩시다.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예요. 그 제품과 제가 자주 추천을 하던 이 유인슨 리서치 앰프와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올인원 앰프가 당연히 기능성은 훨씬 더 좋죠. 뭐 디자인도 그 제품이 당연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음질에 대한 경험이나 음질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능 위주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시거나. 음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왜? 음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블루투스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이 제품 블루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쓰는 제품인 거예요.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아무리 음질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 하나 끼우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 끼워도 가격은 거기서 거긴데 한번 음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앰프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앰프 설계나 물량 투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앰프의 심장,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 이 제품은 400V 암페어입니다. 400V 암페어. 근데 비싼 가격의 올인원 앰프 얼마일까요? 딱 절반인 200V 암페어입니다. 성능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앰프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 증폭부, 그 TR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
지금 이 제품은 디자인은 동일한데 유니코 프리모라는 제품이 있고 유니코 누오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니코 프리모에 TR이 4개가 들어갔고요. 유니코 누오보에는 무려 8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비슷한 가격대에 올인원 앰프는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딱 2개 들어갔습니다. 딱 2개. 채널별로 하나씩. 원가를 팍팍 빼는 거예요. 제작 단가를 팍팍 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의 무게도 달라지게 되죠. 유니코 프리모 제품이 무게가 14kg이고요. 유니코 누오보 같은 경우가 한 16kg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올인원 앰프 같은 경우에는 한 12kg 그런 정도입니다.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단순히 인티앰프보다 무게가 더 가볍죠. 왜냐? 그만큼 강력함이나 깊이감 있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품들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앰프의 기본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지금 이 유니코 유니슨 리서치 앰프에다가 딱 요것만 연결해서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앰프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어서 질감이 아주 풍부해요. 표현력에 깊이가 있으면서도 질감이 고급스러워요. 이 가격대 최고의 질감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탈리아 앰프다 보니까 워낙에 얌전해요. 그래서 소리의 밝기만 다른 데에서 해결을 해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을 해줘요. 근데 소리의 선명도는 얘가 절대로 꿀리지를 않는다. 지금 이 제품이 소리의 선명도는 좋은데 소리의 풍부함이나 깊이감은 좀 후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은 이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 해결을 하고 얘가 소리의 선명도와 소리의 이탈력만 더해지면 최종적인 궁극적인 음질은 나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성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면 더 잘 맞겠죠. 이거면 또 더 잘 맞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매칭을 해봐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매칭하는 순간 앰프하고 소스기기 비용만 300만 원 가까이 되어버리거나 300만 원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로 매칭을 하게 되면 유니코 프리모 입장에서는 100만 원대에서 해결이 되고요. 유니코 누오보 입장에서는 200 초반에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매칭으로 모니터 오디오, 스펜더, 트라이앵글, 미션 ZX, 와피데일 이런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봤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소스에 부족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별로. 중요한 것은 비싸고 좋은 제품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음질을 누가 제안해 주느냐, 누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검증을 했고 그게 확실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맨날 똑같은 제품만 추천을 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앰프를 2가지를 더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추천을 했었던 제품 또 들고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제품이 아직까지는 얘네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가지 제품 여기에 추가로 얼마 전에 추천을 했었던 누프라임 제품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문용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이에요. 일단은 방금 추천드렸던 유니슨 리서치 제품과 그나마 좀 비슷한 경향의 제품,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것도 비슷하면서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제품입니다. 빈센트 오디오 제품이에요. 구동이 과도하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라면은 소리의 질감 자체는 유니슨 리서치 쪽이 한결 더 낫기는 더 낫습니다. 다만 반대로 전체적인 구동력, 소리의 에너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빈센트 오디오가 또 분명히 더 나았습니다. 빈센트 오디오도 지금 판매 가격이 20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간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에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구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MK2가 나왔죠. MK2는 이 블루투스 안테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블루투스 어댑터나 리시버를 달지 않더라도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부에 원래 DAC도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광단자와 동축 입력 디지털 단자도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도 디지털 방식 광단자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TV하고 연결을 할 때도 디지털 광단자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앰프의 기본기 자체가 워낙 뛰어나요. 소리의 표현력,
소리의 무슨 뭐 입자감, 고급스러운 느낌, 뭐 감성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최고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 자체가 워낙 훌륭해 버리기 때문에 200만 원이 간 넘는 앰프가 오히려 한 400만 원대 앰프들이나 뭐 최고 한 500만 원짜리 앰프까지도 좀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요. 이 앰프에 탑재되어 있는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이 무려 500V A입니다. 500V A면은요 어지간한 400만 원대 앰프보다도 더 우수한 수준입니다. 소스 부분에 있어서 이 디지털 연결 방식에 있어서 약간만 타협을 하신다라면은 얼마든지 가격 대비 훌륭한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아캄의 SA20이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증폭 방식이 달라요. 얘는 G클래스 방식입니다. D클래스 방식이 아무리 고성능이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과 D 클래스 방식의 장점을 잘 배합을 해놓은 게 요 G 클래스 방식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 아래 링크되어 있는 엘락 스피커와 북쉘프 스피커들 매칭 그 청음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매칭한 앰프가 SA20이거든요. SA20에 훨씬 더 비싼 고급 스피커들 매칭해가지고 청음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앰프가 저렴한 거를 매칭을 해서 음질이 별로인 것 같다는 느낌이 거의 없죠. 비슷한 가격대에 잘 만들어진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비교를 하더라도 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쫙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짜릿한 느낌이라든지 임팩트감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전혀 밀리지를 않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확실히 G클래스 방식이 좀 더 소리가 좀 도톰한 듯한 느낌, 소리의 밀도감의 느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따스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 앰프의 느낌이 유니스네치 유니콘 누보만큼 소리가 무슨 고급스럽다거나 따스하다거나 섬세하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유니스네치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소리의 다이나믹, 임팩트, 짜릿함 그런 느낌을 너무 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장 DAC가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9038 DAC 칩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입력 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축 단자가 2개, 광 단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서 내장 DAC를 활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 제품도 10만 원대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음악성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한 100만 원 정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기가 거의 힘든 음질을 구사를 해줘요. 근데 어떨 때 구분이 쉽지가 않느냐? 무조건 어디다 붙여도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오디오를 구축을 할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제한선을 앰프에다가 200 초반까지만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을 사용해도 음질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캄 SA20은요 슬림해 보이지만은 G클래스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리의 선이 너무 얇다거나 소리의 선이 너무 가볍다거나 그런 스피커의 매칭만 아니라면요 의외로 야 이거 되게 고성능이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심지어는 소리의 선이 좀 얇고 저음이 좀 적게 나오는 엘락을 물렸는데도 그 정도로 짜릿한 사운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아캄 G클래스 방식의 파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제품은 내가 좀 불안하다, 내가 조금 비용을 더 쓰더라도 좀 더 확장성에 있는 제품을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품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상으로도 얘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매칭이 또 나쁘지 않아요. 미션 LX 커넥트 DAC는 대역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소리의 밀도감이 좋은, 그러면서도 따스한 톤의 음색을 내주는, 중저음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느낌의 G클래스 방식과 매칭을 했을 때 매칭이 상성이 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매칭을 해도 200 초반인 거예요. 올인원 앰프를 추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올인원 앰프 좋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인원 앰프보다 기능성은 좀 희생을 하더라도, 기능성은 좀 타협을 하더라도 나는 앰프 성능이 좀 더 나은 하이파이적인 오디오로서 앰프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앰프를 써보고 싶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오디오 초보자들에게는 특히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에게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좋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예산 내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정말 요 근래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제품들로 해결이 됩니다. 윈스리더치의 뭐 이런 제품, 아니면은 윈스리더치의 이런 제품, 아니면은 아캄의 뭐 이런 제품, 아캄의 미션 이런 제품, 이렇게 매칭을 하면 100만 원대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비싸봤자 200 초반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이파이적인 음질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런 제품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보시고, 궁극적으로는 뭐 오랜더 같은 제품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단계 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별거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하이파이적인 음질을 보장을 해주는 최소한의 매칭법, 그리고 과연 블루투스 오디오로 좋은 음질이 해결이 되느냐, 그걸 누군가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느냐, 이제는, 과거에는 보장을 못했지만 이제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